요즘 여기 필립의 사연방에서 속 시원한 사연들과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들으며 위로를 많이 얻곤 했는데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 이번엔 제가 여러분께 속 시원한 이야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50대 아줌마가 처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사회에 뛰어들었어요. 사실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간 것보다 공부가 체질에 안 맞아서 대학을 못 간 게 더 가까웠죠. 중소기업에 격리로 들어가 8년 가까이 일을 하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조카였는데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만나 인연이 되었어요.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여러 번 구애했고 저는 인물이 훤칠하고 능력까지 있는 남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제 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6개월 정도 짧은 기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더 잴 것도 없고 완벽한 아내가 될 것 같다며 청혼했고 저 또한 남편의 책임감과 능력을 믿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이야기가 있죠. 결혼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요. 제 남편이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멋지더니 결혼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잡은 물고기는 밥을 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저에 대한 애정이 금방 식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조금의 세월이 흘러 아들과 딸을 차례대로 낳게 되었는데 남편은 다른 집 자식을 보듯이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형제인 시숙들과 시누이들에게도 물어보니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 무뚝뚝할 필요가 있나요? 저에게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이는 가끔 미소를 보이는 정도가 최고의 표현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남편도 조금씩 변했어요. 가부장적으로요. 아들, 딸에게 얼마나 무섭게 대하던지 옆에 있던 제가 말리기라도 하면 저 역시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혼이 났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딸아이는 청소년기에 탈선은커녕 아주 작은 반항도 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교육이 100% 잘못된 건 아니구나 싶었는데 자식들에게 물어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편과 대화를 하면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지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고 딸아이 역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에 질려버려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기숙사를 신청해서 집을 나가버렸네요. 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막아주고 맞서야 했는데 저 역시 남편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살다 보니 그이의 훈육을 보고만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들고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네요. 그렇게 아들,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남편의 성격이 조금 누그러워졌습니다. 큰소리치거나 괜한 일에 분노하는 모습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았고 무뚝뚝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져 가끔 칭찬의 말도 하더군요. 이에 자식들도 남편을 더는 무서워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물론 저와는 허물없이 잘 지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문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남편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더 각별하게 내조하고 신경 썼고 아들, 딸에게도 부족한 엄마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홀로 지내고 계신 친정엄마가 몸살이 나서 알아누우시고 말았어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소일거리로 아는 사람 식당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몇 년 만에 골병이 드신 거였죠. 엄마, 내가 일 그만두라고 했지. 딸이 하는 말 좀 귀담아 들어주면 안 돼?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은 사람이 다 늙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당장 일 때려치우고 건강관리 좀 해. 알았어. 내가 무서워서라도 다신 일 안 할게. 그런데 내 나이 되면 원래 온몸이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걱정 그만하고 어서 네 집으로 가서 박서방 밥이나 차려줘. 지금 그깟 사위 밥상이 중요해? 엄마 몸이 우선이지. 남편한테 하루 이틀 못 들어간다고 일러뒀어. 반찬이랑 국이랑 다 해놓고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이틀이나 묵으려고 하냐며 잔소리 듣기 싫은데 큰일 났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농담이 나오는 걸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밥이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죠? 아픈 친정엄마의 안부도 묻지 않고 이틀 동안 얼굴 못 본 마누라에게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밥 달라는 거니 저는 짜증이 나서 그이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밥으로 보여? 엄마가 어떠신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야? 그야, 당신이 별탈 없이 돌아왔으니까 별일 없는 거라 생각한 거지. 이 사람이 왜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를 하는 거야? 잔말 말고 밥이나 차려. 나 배고파. 더 심한 말이라도 해줄까 하다가 평생 저런 태도인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그냥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밥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우걱우걱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진짜 정이 떨어지더군요. 이런 남편과 20년 넘게 산 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남편의 태도에 이혼을 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이가 사업해서 좋은 집을 마련했고 저도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았고 아들과 딸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잘해주고 있으니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제 남편 같은 남자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서 배부른 소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몇 달 뒤 저희 친정엄마가 또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께 전화가 걸려왔는데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통화를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선생님이 허리디스크가 터졌다고 말씀하셨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며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한테 화를 내며 사인을 했고 눈물을 흘리며 왜 이렇게 제 말을 듣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 내가 일하지 말랬잖아. 얼마나 미련하게 일했길래 디스크가 터지냐고. 애가 또 오자마자 잔소리를 하네. 난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조금 움직였더니 이렇게 됐네. 나도 디스크가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괜찮다니까 그만 울고 좀 앉아라. 저는 친정엄마한테 몇 번 더 투덜대고 나서 이성을 찾았고 엄마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수술 소식을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 일렀어요. 이윽고 아들 녀석과 딸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바빠서 못 가니까 당신이 옆에 있어드려. 그리고 디스크 수술 별거 아니야. 노인들은 원래 여기저기 아픈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라며 저를 분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을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심한 인간이었어요.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장모이니 아프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던 거였죠. 만약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여하튼 엄마의 허리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중환자실에 이틀 누워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아들과 딸아이는 외할머니가 무사한 걸 보고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받았고 저 혼자 친정엄마의 곁에 남아 돌봐드렸네요. 약 2주간 입원을 하셨는데 저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살림과 남편 내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은 친정엄마에 대한 걱정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엄마가 퇴원할 때까지 한 번도 문병도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장모님이 수술하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위라고 할 수 있어? 아 진짜. 내가 놀면서 안 간 거야?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나는 걸 어떡해. 밤 8시 이후에는 면회도 안 된다며. 그리고 수술 잘 되셨고 퇴원도 잘 하셨으면 됐지. 왜 엄한 사람한테 승질을 내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쓸데없는 잔소리를 해대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시어머니가 수술 받으셨어도 똑같이 했을까? 아니, 당신은 효자라서 이리고 뭐고 뿌리치고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을 거야. 그런데 장모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던 거지.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야.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 빠진다. 나 당신하고 말씨름할 기운 없으니까 가서 밥이나 차려. 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기분으로 밥을 차려줄 리 없던 저는 집을 나와 친정엄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조차 가기 버거우셨고 식사는 거의 찬밥에 물을 드시고 계셨답니다. 엄마, 태어날 때는 괜찮다더니 이게 뭐야? 겨우 물 말아서 밥을 드신 거야? 아이고, 호들갑 좀 떨지 마라. 괜찮다가 아팠다가 하는 거지. 며칠 내로 멀쩡해질 테니까 걱정 말고 두고 봐. 그리고 너 자꾸 여기 오지 마라. 네 서방이 싫어하겠다. 엄마는? 여기서 사위 걱정이 돼?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코빼기도 안 보인 부류막심한 인간 걱정을 뭐하러 해? 그냥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란 말이야. 하지만 엄마는 사업하는 사람이 쉽게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며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저더러 화 좀 가라앉히라고 하셨습니다. 이윽고 다시 침대에 누운 엄마의 얼굴과 앙상한 팔다리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 하나 있는 게 효도는커녕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온 게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전 이대로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안 되겠어. 우리 집으로 가자. 그게 좋겠어. 자식이라고 나 하나뿐인데 이렇게 두고 가지 못하겠어. 내가 엄마를 곁에 두고 돌봐드릴게. 얘가 또 설레발 치네. 내가 내 집 두고 너희 집을 왜 가니? 박서방이랑 애들한테 괜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당연히 엄마는 당신이 짐이 될까봐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 집에 가서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시러 오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친정집에서 나왔어요. 이윽고 저녁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진훈이, 진선아, 지금 외할머니가 수술받고 집에 혼자 지내시는데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하셔. 혼자서 화장실도 잘 못 가시고 식사도 챙겨 드시기 힘드신 상태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외할머니를 모셔오면 어떨까 하는데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어. 제 말이 끝나자 아들 진훈이가 엄마, 당연히 모시고 와야죠. 할머니는 저 혼자 가서 모셔올게요. 아버지가 차를 빌려주시면 제가 업어서 모셔올게요. 라고 말했고 딸 역시 나도 같이 가. 왜 오빠만 손주 노릇을 하려는 거야? 외할머니 집에 오시면 외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군밤이랑 군고구마 내가 다 해드려야지 하고 예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이는 말없이 밥을 우걱우걱 다 먹고 나서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에이, 그건 안 돼.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해서 안 돼. 장모님이 큰 병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간단한 수술을 받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리면 충분할 거야. 게다가 진훈이, 진선이 조금 있으면 시험이잖아. 외할머니 핑계로 공부 대충 해서 학점 망치지 말고 공부나 해. 뭐야? 간단한 수술?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자기만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불편하다고 반대하면 내가 그 말을 따라야 해? 나도 충분히 결정할 자격이 있어. 2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해줬으면 친정엄마 잠시 모시고 지내도 될 자격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라라도 구했어? 아니면 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일조를 했어? 끼케야 집에서 밥이나 하고 놀고 먹은 사람이 자격?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입 닫고 밥이나 먹어. 남편의 무시와 막말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친정엄마를 모셔오는 게 우선이어서 인내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괜한 말을 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잠시라도 당신 장모님을 모시도록 허락해줘. 내가 당신 불편하지 않게 잘할게. 응? 이어서 아들과 딸아이도 남편에게 외할머니를 모셔오자고 설득의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반대하며 한마디만 더 하면 밥상을 엎어버릴 줄 알라고 예전의 무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이의 매정한 얼굴에 저와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친정엄마를 모셔올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을 회사와 학교에 보내고 청소와 빨래 등 살림을 재빠르게 하고 친정으로 가서 엄마를 돌봐드렸어요.